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KG그룹인데 어제 KG그룹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야간 그 방송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15시 이후에 아마 뉴스가 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뭐 뉴스 내용들 다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자금력으로는 뭐 가장 유리한 쪽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 있는 쪽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KG그룹주의 야간 교육하면 보시면은 저는 소름 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KG그룹주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잘 기억하실 거는 와 2천만 주, 3천만 주, 6천만 주야? 뭐가 기준 거래량이. 자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KG 동부제철이 왜 소름이 돋냐면 평상시에 10만 주대 거래량이 형성됐던 종목 있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4월 6일 날 기준에 110만 주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KG 동부증권의 기준 거래량을 얼마로 잡아드려? 3천만 주를 잡아드리는데 그 3천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3천만 주 잡아드리죠. 무슨 소리냐면은 평상시 1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고 100만 주 거래가 형성된 종목에 3천만 주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보신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2천억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뭐 2천만 주만 돼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3천만 주까지 나왔느냐? 시간의 거래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거래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수 잔량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어제도 일별 주의 보시면 상한가도 진입을 했는데 거래량 기준이 30만 주잖아요. 근데 매수 잔량이 50만 주대. 그래서 한 80만 주, 90만 주가 됐단 말이에요. 90만 주에 우리는 3분의 1이 동시효과 거래량, 체결 거래량으로 보고 동시효과 체결 거래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일자별 오늘의 기준의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다. 결론은 그 기준에 이제 3천만 주. 그러니까 모든 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장이 어려서 실패가 되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면은 결국은 회복을 합니다. 그 원칙이 이제 대형주, 주력주 위주에서의 기준이고 이렇게 변동성 종목에서도 철저하게 변동성 종목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은 그래서 3천만 준 거예요. 그러면 KG 케미칼은 어때요? KG 케미칼은 어제 기준에 상한가에 진입이 돼서 매수 잔량만 월등히 쌓인 거예요. 그 매수 잔량이 대략적으로 이제 거래량 저 거래량까지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60만 주 정도 이상의 매수 잔량이 쌓였던 거죠. 70만 주, 뭐 60만 주. 그래서 그 기준에 3분의 1 매수 잔량까지 상한가니까. 그래서 KG 케미칼을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2천만 주. KG 그룹주 보시면 메뉴에 KG 케미칼 2천만 주. 지주사니까 그쪽부터 보자. 그리고 실질 인수자가 이제 동부제철. 그리고 또 있고 이제 KG ETS는 어떻게 되세요? 47만 4천 주잖아요. 여기도 이제 매수 잔량 감안을 해서 그래서 KG ETS는 월등히 많은 6천만 주를 잡아드려요. 6천만 주. 6천만 주. 6천만 주면은 KG ETS의 하루 거래 대금이 1조에 달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건데요. KG ETS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드린 게 뭐냐면 그 6천만 주의 거래가 터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드린 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던, 그러니까 매각이 됐죠 결국은. 이제 매각 사업부분은 일정 범위를 띄어서 매각이 됐고 그 자금이 5천억 정도가 이제 유입될 시점이 됐고 요 정도 거래량이 터져 있었는데 그룹 전체의 그 변동성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매수 잔량까지 감안했을 때 6천만 주 정도 보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 공격적인 경우는요. 에휴 3천만 주만 설정해도 되죠. 3천만 주만 설정해도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되니까 그리고 더 터지면 땡큐한 거고. 그래서 기준 거래량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어제 야간에 어찌됐건 그 교육 부분을 뜬금없이 KG 그룹주들을 다 해드린 거예요. KG 동부제철, 케미칼, ETS 그리고 모빌리언스 이렇게 그리고 이니시스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니시스가 제일 약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6.7% 강세를 띌 때 올려주셨는데 여기서부터 12%까지 올라가고 고점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것도 없어. 오히려 손실 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2%까지 올랐다 마이너스 6%대인가로 끝났죠. 그리고 요 자료들을 다 같이 올려드렸었고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기준 잡아서 이제 놓고 보시면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는. 그래서 만약에 또 들여다 보시더라도 우리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보는 게 아니다. 대장을 본다. 응? 대장을 누구? 동부제철. 그리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케미칼, 그 다음에 ETS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E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 거래량을 6천만 주까지도 설정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개장 초에 9시 23분에 11.39%일 때 불쾌동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어요. 응? 저가가 17,200원이야. 근데 매입가가 어떻게 6,700원인지 급하게 치면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가가 이제 17,600원인데 어찌됐건 요 부분의 기준가 기준가 범위는 4월 7일 기준에 9시 23분에 11.39%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23%대까지 올라가죠. 거래량은요 9시 23분에 600만 주. 그러니까 6천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벌써 이미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은 대략 5천억은 넘길 수 있다. 고점을 계속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근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쌍용차 관련한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형성되진 않는다. 거래가 둔화되고 밀려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든 순절이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그나마도 윗꼬리 부분을 내일 감싸 안아 주면 추세 범위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차별화가 되겠죠. 맨 처음에는 KG 그룹주들 전체에 수급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 수혜가 누구야? 실제 누가 인수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KG 케미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G 동부제철이 이제 상한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KG 케미칼을 들여다볼 수 있다. 9시 23분에 이미 11%대 올려 드렸고 그 다음에 9시 23분 수준에 그리고 이제 10시 17분에 17%의 기준에서 고가 49,350원일 때 갭상승 이후에 저게 이제 갭상승의 고가였거든요.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이 맞고 그다음에 45,000원의 기준가라는 건 뭐냐면 9시 23분에는 이제 더 낮은 가격입니다. 보시면 더 낮은 가격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9시 23분 잠시만요. KT 케미칼 4월 7일 9시 23분. ETS를 요 기준에 11% 올려드렸구나.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 45,000원을 올려드린 이유는 요 기준입니다. 4월 7일자 기준에 거래량 기준에 이제 설정 범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갭상승이 24% 나와서 형성이 된 이후에 1분봉입니다. 형성된 이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43,75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3% 수준이면 그게 이제 45,000원 기준이 되는데 그 3%라는 건 아까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량 교육자료에 저점 대비 2, 3% 돌리는 시점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장중 저점 형성 시 2, 30% 반등.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2, 3%의 등락 범위를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1.5%, 1%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변동이 24%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10%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수준에서 3% 돌리면 좀 과도하게 밀려졌으니까 돌리면 그때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거래대금이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
손절을 명확히 지키고 설정한다면 따라붙었을 때 거래대금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바닥 찍고 돌릴 때 여기 한번, 그리고 또 만약에 손절을 했다 그러면 다시 돌릴 때 또 한번. 최저점에 내가 잡겠다 그랬다가는 죽는 거죠. 최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돌릴 때 뭐 이럴 때 한번. 결론은 45,000원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혔다면 49,000원대까지 다시. 그죠? 49,000원대 초반까지. 그렇게 되면 한 10% 이상의 수익이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그리고 이제 나서 이 11시 45분에 공시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응? 아주 소형사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잡주 이런 애들은 올해 다 인수해 이러면서 그걸로 주가 변동성을 이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땡겨 오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기준에 대주주의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KG그룹은 그래도 뭐 전체 시가총액 합치면 수조 단위가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이게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자칫 잘못 공시를 냈다가 철회하거나 이럴 때는 또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상황 확정된 건 없다.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뉴스 나온 것도 검토 중이라고 나온 거지 확정은 아니에요. 인수한다. 인수할 거야. 뭐 인수한다고 해서 인수가 되나? 우선 협상 대상지에 선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기준점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미확정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밀린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저쪽 그 누구 저 KG 동부제철은 상한가에서 10% 상승 수준까지 밀린 거고 얘는 24%에서 강보합 수준으로 밀린 거예요. 24%에서 강보합. 결론적으로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감당이 안 되죠. 그 직장 다니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응?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 때 일부 이제 뭐 3% 돌릴 때 차익 실현 저 변동률 10% 이상 차익 실현. 응?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이제 전일 종가가 이거였어요. 전일 종가가 이거다 보니까 요 위에 구간만 보이다 보니까 좀 등락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24%에서 강보합 수준으로. 그 순간적으로 이제 뭐 몇 명 월등하신 분들이야 따라붙을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3% 들어올려 따라붙겠다 이것도 시간이 2시 이후고 쉬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들여다보기 어려웠던 구간이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일부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 그조차도 매매가 원활한 분들. 그럼 결국은 채널 돌려서 보시면 자 KG그룹주도 오늘 대박 나셨죠. KG 동부제철 상한가도 주셨고 뭐 이야 얘네들 내가 뭐 여기서 추천해서 대박 나 개구라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고. 그런데 이제 현혹돼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창 막판에 요 정도 등락 범위의 요 물량하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여기 그리고 시간에서 뺑뺑이 돌리고 나서 이렇게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정도의 어제 야간 교육 받고 그것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응? 그리고 노란톡에 계속 계실 수 있는 분들, 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정도의 수준. 응? 결론적으로 이제 KG케미칼의 경우는 우선순위로는 두 번째로 잡아놓고 있지만 일봉으로 무너졌어도 주봉으로 또 다음 주 거래량 보면 되지만 1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KG 동부제철이다. 응? 근데 KG 동부제철이 하루에 거래량 부분이 뭐 10만 주대인가요? KG 동부제철이 10만 주대에 거래되던 종목이에요. 얘도 5분봉 보시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5분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 뻥쟁이. 3시 이후에 거래도 거의 없었잖아요. 오늘 동시효과 물량 말고도 이렇게 땡겨서 보시면 없어요.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18만 주 거래되고 빵.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뭐 상한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갭상승 나오고 눌리고 돌리고
그렇다면 요 정도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너무 높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애매한. 그러면 얘는 그나마도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요. 얘는 상한가에서 여기까지 밀린 게 10% 수준까지 밀린 거예요. 그럼 진짜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만, 진짜 매매가 원활하시다 하는 분들만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응? 진짜 매매가 원활하시다는 분들만 저기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이해되세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응? 거의. 근데 저걸 가지고 자 보셨죠? 응? 자 보셨죠? 뭐를 오늘 10% 수준에서 상한가까지 14,000원 수준에서 상한가까지 대박 나셨죠. 와, 지들이 사지. 그럼 이렇게 밀릴 때도 안 판단 말이에요. 여기선 거래가 터지니까 좀 들여다본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야, KG그룹 그거 끝난 거 아니고 쌍용차 인수전에 이슈 계속 있을 수 있고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 동부제철 정도가 인수자니까 얘가 이슈가 있겠지. 요 정도 해석에 요 정도 거래량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되지 않나. 그래도 진짜 마음 제대로 단단히 먹고 들여다보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음봉 떨어질 때 견딜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저런 음봉이 거의 16,000원 수준에서 순식간에 5분봉이잖아요. 순식간에 확 치고 내려와서 뭐 15,000원 초반 그렇게 됐다가 또 순식간에 꼬리 달고 돌려서의 흐름. 내일부터는 이러한 변동성이 그나마도 이러한 변동성 이렇게 나오는 변동성은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손바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 나오면 개별 매매 기준은 매매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유심히 볼 거예요. 1조 6천억짜리 종목에 쌍용차 인수라는 이슈를 가지고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주봉의 흐름도 나쁘지 않죠. 거래량도 나쁘지 않죠. 대주 지분 72%죠.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제한적이죠.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죠. 이 기준에 일정 범위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준다. 그럼 내일 기준에 3천만 주를 잡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사실은. 제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뭐 거래를 움직여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준 거래량 부분을 대략 2천만 주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2천만 주의 양봉이 나온다.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도 형성이 된다. 그때 정도. 그러니까 KG 그룹주들의 KG 동부제철을 빼고는 나머지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KG 그룹주들이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보고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들여다보려면 실질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쪽 KG 동부제철 정도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오늘 5분봉을 봤을 때는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지만 이제는 손바뀜의 일정 범위가 끝났다. 일정 범위는 손바뀜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동성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변동성은 아닐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장중 매매가 원활한 분들. 그리고 우리도 문자가 나간다면 얘를 기준으로 문자가 나갈 텐데 변동성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대처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비중 조절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만 가능합니다. 비중을 여기다 왕창 넣어놨다가 감당이 안 되면 그것도 버겁죠. 그렇게 해서 일단 KG그룹주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KG 동부제철 정보를 보시고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시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볼 겁니다. 볼 거예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슈가 계속 이쪽으로 쏠린다면은